야,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정말 이 대사가 생각나는 이 주제인데 이 미군 기지의 군 매점 운영자가 군장점 매점 그 운영자가 중국 스파이로 드러났어요. 아 이거 조금 나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런 뉴스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지. 중국 유학생들이 무슨 해군 기지 근처에서 촬영을 했는데 맞아요. 뭐 잡혔다가 훈방 조치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이 주한 미군 기지에서 군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운영하면서 한미 군사 자료를 몰래 수집한 인물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중국 스파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 교신을 도청해온 또 다른 중국인도 적발이 됐는데 두 사람 모두 중국군 출신이다라는 거. 인민해방군 출신인가 그렇죠. 네. 이게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근데 봐야 또 돼요? 경찰 남부청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라고 이 사람이 변명했냐면 내가 교신을 듣는 걸 취미로 삼는다. 그게 취미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근데 그 시기를 보니까 2024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네.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있을 때마다 네. 이 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단순 취미가 아니라 뭔가 중국의 어떤 배후가 있겠고 진짜 그리고 스파이네. 그 도청 정보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판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취득했겠죠. 아니요 중국 군에 그걸 어차피 정보를 넘겼을 이 거예요. 문제는 제대로 조사가 돼야 되는데 네. 검찰 보안 수사권이 가능하려나 모르겠고 남부청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잘 조사가 돼야 되겠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이적죄로 구속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일반 이적죄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스파이니까 간첩죄로 의유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간첩죄라고 하는 게 법 개정이 이제 적국에 해당한다라는 건 판례상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게 올해 2월 26일이었는데 개정이 개정이 됐어요. 됐어요. 이게 공포 후 시행이 6개월 뒤니까 9월부터 9월 시행돼요. 12일. 그럼 8월부터 입건했으면 이게 의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률 소급 안 되네. 금지 원칙에 따라서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물론 뭐 일반 이적죄도 네. 형량은 높지만 네. 그게 이제 간첩죄가 사형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사형 7년 이상 그리고 네. 무기니까 이 부분은 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제가 군사적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네. 게 한미 연합훈련 때만 애들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한미 연합훈련 때는 원래 미군은 평소에 주한미군의 한국 공군에는 F-16만 배치합니다. 그렇죠. F-16 전투기만 배치하는데 네. 연합훈련 때는 F-35나 F-22까지 배치합니다. 랩터까지 배치합니다. 랩터. 전략자산을 배치하는데 네. 문제는 F-35나 F-22가 레이더에 스텔스 전투기긴 한데 완전히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점처럼 잡히거나 어떤 곤충처럼 잡혀서 그래서 못 잡아내는 겁니다. 이게 전투기인지 곤충인지 샌지 모르니까 만약에 다 전투기를 추돌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뜰 때마다. 자, 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지금 통신 주파수를 지금 감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통신 주파수를 통해서 대충 어느 지점중에 이 F-20나 F-35가 그렇지. 떠 있다고 측정이 되면 레이더 상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역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걸 통해서 F-20이나 F-35가 레이더에 실제로 어떻게 어떤 잡히는지를 형태로 잡히는지. 알게 되면 역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간첩이 군산공항에서 지금 활동을 주로 했다고 나오는데 군산공항이 민간공항인데 유일하게 미군이 있어요. 네, 미군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미군은 네. 자체적으로 군공항을 씁니다. 네. 오산이라든지 네. 평택이라든지. 네. 근데 민간공항은 잘 안 써요. 근데 민간공항을 쓰는 게 군산인데 민간공항에서 저는 간첩을 했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침투하기가 용이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굉장히 주도 치밀하게 됐었고 조사할 부분이 저는 이런 것까지 전략 자산이 배치됐을 시점에 만약에 활동을 더 많이 했다면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건 단순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이민자? 아니, 저는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공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일망타진을 못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인민해방군 출신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군장점을 열고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잡힌 게. 네. 한 사람은 미군 부대 앞에서 군장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군무원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정보를 빼낸 거예요. 또 한 명은 이제 60대인데 이분도 인민해방군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이 주파수 노트북만 있으면 그 주파수를 변경을 해서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좀 허술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되게 쉽게 이것을 관제탑에서 네. 교신하는 것을 그냥 주파수만 변경해서 본인이 감청을 했고 그것을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무슨 한강 근처에 네. 그 중국 음식점인데 그게 아, 무슨 네, 있었죠. 아, 네. 동방명주인가요? 네. 동방명주인가 아마 그게 지금도 운영을 하나? 없어졌어요. 네, 그 없어졌습니다. 그때 없어졌습니다. 아,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네. 없어졌는데 그때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했죠. 김은중 기자인가요? 네. 크게 보도를 했고 그 동방명 그 식당 안에서 이제 네. 이 여러 활동을 하는 네. 이 공안 중국 공안에 네. 무슨 비밀 뭐 사무실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조금 그래, 유야무야 유야무야 됐어요. 됐죠. 네. 근데 내 기억에도 그 뒤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별로 안 이걸 들려서 우리 정부가 되게 잘 대응해야 되는 게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을 더 이상 대북용이 아니라 대중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올해 초에 중국과 미국 전투기가 서해에서 서로 대치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 군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안규백 아. 장관이 그때 당시에 뭐 항의하고 그랬다는데 뭐 항의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네. 분명한 거는 예. 미군은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가 아니라 대중으로 점점 주한미군의 운영 방침을 바뀌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해주며 미국은 점점 더 주한미군의 목적을 대북이 아니라 대중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더 확실하게 막아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래야만 주한미군한테 대북 억제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달라, 더 운영 지침을 세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규백 장관이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만하시고 이제 장관 안 물러날 것 같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이런 좀 국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쿠사나기님이 동방명주가 다시 명동으로 옮겼다. JHK님이 말씀을 확인을 해주시네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명동에 아마 중국 대사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쪽 가까이에 좀 옮겼나 보네. 희한하네. 하여튼 조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저도 예전부터 꼭 제주도 여러 부대 부산 공항도 마찬가지, 군공항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도 약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뭐 그냥 뭐 잡았다가 훈방 조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맨날 보면 맞아요. 보도상으로 호기심. 보면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근데 이게 단순 호기심은 이미 넘어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사건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네.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냥 그 중국 군인 출신들이 이렇게 공군기지 주변에 드론 띄워가지고 그렇지. 그 뭐 군사 비밀 내지는 맞아요. 그 구조를 그렇죠. 촬영해서 네. 넘기거나 그런 식이었는데 네. 이거는 교신을 하는 그 도청 그렇지. 감청을 한 거잖아요. 네. 김윤영 대변인 말대로 네. 뭔가 우리나라 전략 자산에 대한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군사 기밀이라고 우리가 그럼요. 상식이 없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걸 근데 누구한테 팔았느냐, 어떤 배우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중국 공안이랑 공조를 해야 될 거냐, 그게 과연 체계가 잡혀 있을 거냐. 부터 시작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수사력이 거기까지 닿을지는 뭐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닿을까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번 보안 사건 관련해 한번 이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논의이긴 한데 정말 난 궁금한 게 한번 내가 검사들 만나면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국정원에서 산업 스파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 간첩하면 본인들이 수사를 하다가 보통 기소를 할 쯤에는 검찰로 넘기거든요. 그 사건 자체를 보통 수원지검이나 아니면 동부지검으로 동부지검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냐면 거기가 관할이 있으니까 아니면 중앙지검으로 보낸다든지. 근데 그것도 보통 이러한 산업 스파이 사건을 많이 했던 산업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많이 담당을 했던 검사들한테 보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게끔 만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이걸 어디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그럼 경찰에 보내야 돼? 우리에겐 요구권이 있잖아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요구를 해? 그러면 국정원한테 요구를 해야 돼. 아니 전 여기서 네. 이 군장점에서 그 정보를 취합했던 사람 말고 포섭당한 한국인 여성 CC는 또 네. 뭐야? 이 사람은 도대체 아니 무슨 뭐 그런 사람도 생각인 이렇게 거예요? 돈으로 매수가 됐던지 간에 뭐가 됐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뭐 되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 이런 건 뭐 중국 입장에 생각해 보면 첩보 활동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건 우리나라 안보의 문제되니까 저는 이건 좀 쉽게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며칠 전에 영국 해군이 첩보용으로 운영한 무인 드론 보트에 장착된 카메라가 이 중국으로 몰래 신호를 보내온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일부 부품. 근데 이것도 보안 확인을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공받은 업체로부터. 심지어 나토에서 네. 시험 평가까지 했대요. 네. 그리고 미국의 특수전사령부에다 납품하는 장비라는 거예요. 그렇지. 미국에도 납품하고 검증에 검증을 거쳤는데 그래도- 이런 사들이 벌어진 거고 문제는 네.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촬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야, 진짜 이러면 진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네. 중국산 로봇 중국산 청소기. 그거 다 뭐 불법 촬영되고 있다. 야, 그게 진짜 단순히 그냥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방첩사 해체했죠 지금. 방첩사 해체했죠. 아, 맞네. 방첩사가 원래 하는 게 이거예요. 아. 군 내부에서 이런 거 잡아내는 역할인 거고 저희 군에서 생활 다 그 예전에 저희 군 생활할 때는 부대별로 기무사 요원들이 다 한 명씩 있었잖아요. 상주하면서 그분들이 내부의 군 보안이라든지 안보도 감찰하고 주변에 이제 저는 제가 군 생활하는 부대 근처에 간첩이 실제로 잡힌 적이 있어요. 운정하라고 네, 실제로 그 기무사 기무사 잡았구나.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암암리 활동하는 게 있고 기무사가 물론 우리 현대사에서 좀 굴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역할도 했던 건 있거든요. 그럼, 아니, 당연하죠. 근데 이걸 지금 방첩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이걸 극복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부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돼요. 미국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도 중국산 거 안 받아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 뭐가 다 통합한다 그러고 약간 좀 어지러운 상황이 대한민국은 이라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사 부품뿐만 아니라 IT 제품 이런 것들 다 중국산을 못 들어오게끔 다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게 중국제를 쓰지 말라가 아니라 그게 다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을 한 이후에 가치 동맹을 얘기했던 거고 네. 그래서 공급망 제표를 얘기한 거예요. 민주 진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영 내에서 같이 우리가 공급망을 구축하고 우리끼리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공산국가와 같이 우리가 공급망을 나눠서는 이런 식으로 적국에 대해서 다 침투해서 정보를 빼가고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민주주의 진영 자체가 국가 안보와 이 경제 이런 것들 모든 게 위험해진다. 이래서 이제 트럼프가 가치 동맹을 얘기하고 공방제편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 보수 진영에서 추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아니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얼마나 싸고 좋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했을 때 우리의 안보 여러 자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중국의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하다못해 영국에 있는 수상 드론에 있는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중국에 정보를 준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저는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대중국 친화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가 굉장히 우려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 요것도 그렇고 아침에 우리 조금 아까 다뤘었던 네. 분장점 요거를 다루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왜? 지금 가장 그게 큰 문제인 거고 지금 그래서 전당대회만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이 경각심을 알리려면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거 진짜 문제. 언론이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취지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요렇게 지금 정보가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 취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뭔가 그 군 책임자가 나와서 네. 이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방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